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0K 위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할 때 글로벌 유동성 또한 아주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런 와중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반드시 전환돼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천삼합성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5번째 60K 위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 올려가려고 하는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60K만 오면 밑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 공방전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번 5번째 공방전에서는 누가 승리하게 될지 지켜보는 게 재밌는 요소가 될 것 같고요. 60K 위로 올라오면서 리테일들은 숏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한 2000개 정도 정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K부터 62K 라인에는 아주 강력하게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위로 끌어올리면서 모두 청산을 시킬지 여부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전체 자산 시장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후에 급락이 나오고, 그 뒤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이미 뜨거워진 분위기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유동성이 풀리는 것과 경기 침체에 대한 염려가 코인 시장과 자산 시장을 모두 폭락으로 만들었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염려가 조금씩 거치고 사람들에게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은 채로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유동성이 그 상태에서 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전해지면서 환희를 하게 되고 자산 시장을 끌어올렸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움직임에서 조금 뒤늦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반응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경기 침체에 관련되어 있는 가능성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있었던 급락이 나왔던 시기에 25%까지 올렸다가 그 뒤에 다시 지표들을 보면서 경기 침체는 아직 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라는 부분들에 더 포커스를 두고 경기 침체 가능성을 20%까지 낮춘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산시장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장이다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되겠고요. 다만 코인 시장 포커스로 놓고 보면 2024년도 1월 달에 전고점을 넘고 나서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조정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3월 달에 알트코인들이 뜨거워진 이후로 4월, 5월, 6월, 7월, 8월 거의 5개월 넘는 기간 동안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은 너무나 힘든 시기였는데, 2019년도를 보게 되면 대상승이 있기 전에 한번 치고 올라왔다가 그 뒤에 아주 긴 조정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조정 구간과 지금이 매우 닮아 있다라는 게 2024년도 4월 달에 누군가는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지금 시기적으로 그리고 데이터적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지점에 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100개에서 1000개 가지고 있는 고래들, 아주 중요한 집단인데, 이 집단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축적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롱텀 홀더들이 비트코인을 축적을 해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 축적이 분배가 됐을 때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불장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을 100개에서 1000개 가지고 있는 고래들 같은 경우도 장이 좋지 않고 흔들렸을 때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다, 알트코인들을 잘 정립해가고 있다라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도 중요한 글로벌 유동성이 드디어 올타임 하이를 찍고 전고점을 아주 사뿐히 깬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 같은 경우는 미국 포함해서 유럽, 일본, 중국 이런 것들의 유동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인데, 이 부분이 2019년도 상승이 시작됐던 지점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지점이고, 비록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알트코인들도 같이 하락을 하고 힘이 들고 조정이 길어지면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지만, 글로벌 유동성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도 저점을 찍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도미넌스가, 스테이블 코인의 도미넌스가 내려갈 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상승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이게 언제 꺾이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 중요한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정량 지표를 보게 되면, 오늘 유동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도 코인 시장의 아주 중요한 유동성인데, 이 스테이블 코인의 전체 시가총액이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UST라는
경우는 알고리믹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이 데이터가 조금 다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UST를 제외하고는 스테이블 코인이 올타임 하이를 찍고 있고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들, 단기적으로 반드시 전환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뜨거워지고 좋아지고 불장에 가기 위해서는 숏텀 홀더와 롱텀 홀더의 리얼라이즈 캡이 다시 한번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좋지 못하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롱텀 홀더가 숏텀 홀더들을 찍고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좋지 않았을 때 보였던 모습이고 이 부분이 다시 골든 크로스가 됐을 때 불장이 왔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추세가 전환되어야 되는 그런 지점이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불런 패턴을 봤을 때도 이 불런이 가기 위해서는 이 위로 지금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61K와 63K 위로 비트코인 가격이 한시라도 빨리 올라와서 추세를 전환을 해야 된다. 이 추세 전환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힘을 내가지고 62K, 63K, 64K까지 빨리 전환이 돼야 지표들이 전환이 되고 불장의 시그널을 보이게 되고 숏텀 홀더들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장을 만들 수 있다. 글로벌 리퀴디티가 중요한 시점인가라는 것도 맞고요. 또 한편으로 추세가 빠르게 전환이 돼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도 맞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추세가 전환이 되는지 여부를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추세가 전환이 된다고 하면 같은 경우는 뭐 200일 이평선 밑에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만약 추세가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 아주 좋은 매직 구간이다라는 걸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지금 언더페이 하면서 던지는 물량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하기에 좋은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되고 있고 비트코인 채굴업자들로부터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되고 있다는 걸 봐야 되고요. 또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5억엔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매했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46억 원 정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 온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들이 이 메타플래닛을 보면서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올 거다, 비트코인을 살 거다라는 말씀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는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의 금리가 저금리이기 때문에 일본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할 때 엔캐리 트레이드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기업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 메타플래닛을 보면서 재밌어서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대단히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탑 25 그러니까 25개의 헤지펀드 가장 유명한 헤지펀드 중에 15개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헤지펀드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 비트코인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숏포지션을 구축하면서 해칭으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대단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이런 거에 우리도 같이 베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가지고 왔고요. 다만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 또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이 화랑이 되고 있는 와중에도 민주당과 갠슬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코인 시장에 대해서 악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SE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솔라나의 솔라나 ETF를 솔라나가 증권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경고를 하면서 이 부분이 다시 위축이 됐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이더리움이었습니다.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관련돼서 SEC가 이제 견제를 했었는데 솔라나가 워낙 많은 미국인들이 관심을 두고 있다 보니까 같은 경우는 솔라나 ETF 같은 경우는 솔라나의 증권성 여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경고를 했고 그 부분 때문에 주춤하게 되는 이런 것들의 코인 시장의 악재로 계속해서 SEC는 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제 영상에서 미국 정부가 찍어 누르고 있는 그런 세력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보시게 되면 민주당의 정책 강령이 나왔는데 그중에 크립토 관련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민주당은 크립토 관련돼서 무관심하고 규제하고 그다음에 반크립토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정책 강령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고 기저에서 VC나 마켓 메이커들도 건들면서 계속해서 규제해 나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미국에 의해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뭐 주저앉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다만
우리는 글로벌 유동성과 코인 시장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보면서 거기에 베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너무나 심해지고 있어가지고 조금 목소리가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